사회적으로 어떤 기여하는 기업들, 어떤 가치관을 이제 고수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과연 높냐? 아까 뭐 약간 여러 가지 뭐 리서치도 있다고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는지. ESG 투자가 이제 과연 좋은 성과를 내느냐, 네. 투자 수익 측면에서도 좋냐,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고 연구에 따라서 다른 결과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선 전제해야 될 건 단순히 ESG가 좋은 기업 혹은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간단한 질문으로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는 비재무적인 정보를 통칭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전제해야 될 것들은 성장성 혹은 재무적 안정성이 양호한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그것들을 확신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ESG만 따로 떼어서 ESG가 우수하다고 기업의 성과가 잘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재무적 정보와 결합을 했을 때 ESG가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전부 절대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는 이 ESG 성과가 좋은 경우에 재무적 안정성을 보인다거나 투자 측면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많이 하는데, 하방 압력, 가격이 떨어질 때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을 때, 그럴 때 마찬가지로 이 가격 안정성, 투자 안정성을 보는 데 있어서는 ESG 성과가 유의미하다라는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SG 성과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드라마틱한 알파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ESG를 점검하는 것들이 좋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이제 실증 연구보다는 S&P나 MSCI 같은 대표적인 이제 평가 기관 혹은 이제 리서치 기관들이 낸 보고서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2020년 1분기 상반기 코로나 1차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두 개 기관이 별도의 리포트를 냈는데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대비해서 미국 지역에서의 그 지속가능성 펀드 혹은 MSCI 월드 인덱스 대비 MSCI의 ESG 인덱스들이 이런 애브노멀한 상황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하방 압력에 있어서 좀 더 우수했다라는 결과들을 동시에 보여준 리포트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방 압력에 대한 안정성에 있어서도 이런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좀 빛을 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ESG 투자가 계속 늘어나나요?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보합된 그런 상태인 건지, 그리고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쪽에 뭐 투자에 쏠림이 있는 건지, 그런 흐름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투자 규모라든지 뭐 이런 자금의 유입 같은 경우, 이런 플로우들을 볼 때는 이제 시간 단위가 어떻게 되냐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한 3, 4년간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전체 글로벌 펀드에서 ESG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보면 과거에 3, 4년 전에는 한 3% 정도도 미치지 못했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5% 후반, 6%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 2, 3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자금 유입이 되고 됐다가 최근에 여러 매크로 환경의 변화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미국에서의 어떤 논란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아서 그 기저에 비쳤을 때는 자금 유입의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유형별로 나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ESG 펀드 플로우가 계속 안정적으로 펀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 논란이긴 하지만 안티 ESG에 대한 논란이 많이 확산되면서 실제로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은 다분히 그 기후와 관련된 혹은 친환경과 관련된 상품이나 펀드들이 압도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형으로 보자면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주식, 액티브가 주요한 자금 흐름의 유형이었는데 지금은 물론 주식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패시브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지는 점이
우리나라 ESG 공시제도가 도입된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기업들은 앞으로 좀 어떤 점이 좀 변화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 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ESG 공시와 관련된 네.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크게는 기업의 ESG 공시,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의 ESG 펀드와 관련된 공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글로벌 환경에서도 제도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IFRS가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될 거라고 전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은 ERP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올해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제도화되면 이게 투자업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는 크게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ESG 투자가 그동안 논의는 많이 됐지만 규모 면에서 많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 비교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산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기업이 ESG와 관련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IFRS의 기준에 맞춰서 감사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들이 공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동일한 기준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들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정보들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 전략의 실행이 또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ESG 정보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언제 공시가 실제로 도입이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쪽에서도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규제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그 일정을 조금 더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2026년 정도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계획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ESG라고 이렇게 뭐 검색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ESG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보거든요. 근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이 기업이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좀 비재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뭐 측정하면 좋을지, 뭐 어디에서 자료를 찾으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ESG 경영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에 어떤 걸 잘 살펴봐야 실제로 이걸 보고 투자했을 때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를 판단하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뭐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이제 걸러도 될 것 같다라는 것부터 먼저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ESG 경영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사회공헌 활동,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고 사회 환원을 하는 그런 되게 좋은 활동인데, 사회공헌 활동은 사실 여전히 이제 비용 측면의 그 성격이 크고 사회 환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재무적 성과를 도모한다거나 이런 장기적 성장성을 추구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한다고 뭐 이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사실 좀 어렵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사실 뭐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리자면, ESG 경영이라고 나오는 내용들이 기업의 비즈니스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굉장히 탄소 배출이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이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에 새로 이제 물꼬를 틀고 있다던가, 비즈니스의 어떤 전환을 장기적으로 노리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 전환 계획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성공적으로 전환하면서 뭐 IPO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ESG 평가 기관들이 국내 상장사들은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도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E나 S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근데 그나마 거버넌스의 평가들을 보면 얼마나 이제 보드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지, 사회이사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들을 얼마나 투명하게 할 수 있는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배구조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보는 게 최소한의 어떤 스크리닝을 하는 데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ESG 평가 기관이 어떤 곳들이 있나요?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KRX 산하에 있는 한국 ESG 기준원, 그 다음에 민간 업체로는 뭐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지금 현재 한국 ESG 연구소로 이름을 좀 바꾸긴 했는데요. 그런 기관도 있고, 뭐 지속가능발전소라는 좀 더 이렇게 혁신적인 방법으로 ESG 평가하는 기관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관들은 그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한 그런 결과물들을 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다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많이 공개되고 있고, 뭐 지속가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가 그 네이버 종목 검색에서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주로 연금 투자자 분들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동안에 이제 리스크는 이제 최대한 줄이면서, 그러면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를 이제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ESG 요소에 대해서 그 내 연금 투자를 투자해 나가면서 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 혹은 활용해야 될지 좀 끝으로 이제 그런 조언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기본적으로 ESG 투자도 장기성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와 어떤 비재무적인 고려를 통한 수익 추구,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테마입니다. 그래서 연금 투자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투자도 굉장히 생애주기에 따라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 ESG 투자도 장기 투자를 많이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좋다라고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이제 들어가 보자고 하면, 기업의 ESG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하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거하고 약간 결이 다릅니다. ESG를 보는 것들은 아까 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격한 환경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하락해서 투자 손실을 보는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 측면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전체적인 ESG 성과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후변화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0년, 210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것들을 완화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성장하는 새로운 분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모빌리티 분야가 여전히 될 수도 있고,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가 될 수도 있고, 탄소 상쇄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또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굉장한 수익을 보는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실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ESG 투자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핵심을 정리해보자면은 좀 우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ESG를 고려하는 거, 그리고 또 신성장 동력,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걸 그렇게 두 가지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ESG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자주 나와주셔서 좀 더 이렇게 딥한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ESG 투자 전문가이신 이왕겸 미래에셋 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